63살 장동식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멀리 시집가서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려고 했던 설악산 단풍 구경도 결국 못 갔어요. 병원비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동식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허했다고 말이에요. 동식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친구 최만수가 어느 날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내 죽은 지 3년인데 아직도 저 모양이냐? 나랑 나가자. 어디를요? 평택 통복시장 쪽에 괜찮은 데가 있어. 차나 한잔하고 와. 동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곳에 갈 나이도 아니고 마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러다 정말 혼자 죽는다. 한 번만 따라와 봐. 결국 동식은 만수의 손에 이끌려 평택 통복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면서 골목에는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여기. 만수가 가리킨 곳은 작은 간판의 다방이라고 쓰인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식은 머리가 띵해져서 잠시 멈춰 섰어요.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거든요. 집에서 맡던 아내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내는 어둑했고 빨간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죠. 벽면의 거울들이 그 붉은 빛을 반사해서 공간이 실제보다 넓어 보였어요. 소파에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화장이 진하고 입술이 선명했어요. 동식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디를 봐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여성이 다가왔는데 동식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 여성의 검은 스타킹 뒤쪽이 살짝 헤어져 있었던 거예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얼굴에 화장을 완벽하게 했지만 스타킹 한 곳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은 구멍이 뚫려서 살이 살짝 보였어요. 동식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왜 그 모습이 마음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은 번지지 않았지만 그 스타킹 구멍 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뭔가 안쓰러워 보였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동식이 처음으로 정유란을 본 순간 말이에요. 동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특이한 억양이 섞여 있었거든요. 동식은 그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스타킹이 조금 찢어진 것 같은데요. 동식의 말에 여성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스타킹 뒤쪽이 헤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이거요? 괜찮아요. 여성이 대답했는데 그 억양이 더욱 뚜렷하게 들렸어요. 중국 동북지방 연변 출신 특유의 말투였습니다. 동식은 신기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들어본 그런 억양을 직접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면 새로 사드릴게요. 동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냥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성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 순간 여성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당황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방어막을 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식은 당황했어요. 뭘 바라시는데요? 여성이 동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동식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목적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동식은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와 30년을 살면서 그런 의심의 눈빛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쌓인 경험이 느껴졌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을 거예요. 처음엔 친절한 척하다가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는 남자들 말이에요.
정말 뭘 원하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연변 억양이 섞인 그 말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동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많이 다쳤으면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라요. 동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여성이 움찔했습니다. 팔짱을 낀 팔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동식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식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꾸밈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63살 남자의 맑은 눈빛이었거든요. 여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동식을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 사람은 다른 건가? 정말요? 아무것도 안 바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경계심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동식은 진심이었습니다. 단풍 한 번 못 보여준 아내 생각이 났고 자신의 허한 인생이 떠올랐거든요. 그 작은 스타킹 구멍 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뭔가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랬다고요? 여성이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그냥요. 63살 남자의 그 단순한 한마디가 여성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진짜 같았어요. 그동안 만난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너무 다치면 착한 말도 칼처럼 들린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남자의 말은 따뜻했어요. 여성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미소를 본 순간 동식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마음을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정유란이에요.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식은 다시 그 다방을 찾았습니다. 유란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어요. 이년들아. 술에 취한 남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유란과 다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다방 안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여성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돈 받고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까탈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침이 튀고 욕설이 섞였어요. 다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유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자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늙은이가 왜 껴드냐? 남자가 유란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유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식의 가슴이 쿵했어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말렸지만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년들이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그때 동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가 병원에서 아플 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화가 났었죠. 그만하세요. 동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동식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당신도 여기 손님이면서 뭘 그래?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동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이? 꼴의 영웅인 척하네. 남자가 동식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동식이 유란의 손을 잡았어요. 나가요. 예,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요. 동식이 유란의 손을 끌고 다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유란은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유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런 말 들으면서 살면 안 돼요.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쳤거든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유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변 억양이 더욱 짙어졌어요. 고시원에서도 밀린 돈 때문에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동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혼자 살던 그 집이 떠올랐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가운 집이었거든요. 제 집에 오세요. 뭐라고요? 임시로라도요. 방은 하나 더 있어요. 유란이 놀란 눈으로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진심인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판단하려 했어요. 아저씨,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저런 곳보다는 나을 거예요. 동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패 끼치는 건 아니고요? 네, 괜찮아요. 혼자 사는 집이라 조용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한 주택가를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유라는 조심스럽게 동식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동식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다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였거든요. 들어오세요. 유란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며칠만요. 금방 나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동식은 진심이었습니다. 냉골 같던 집에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스며드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유라는 아내가 쓰던 방에서 잤어요. 동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3년 만에 집에서 다른 사람의 기척을 느끼는 밤이었어요. 그 집엔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렸는데 유란 씨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다음 날 아침 동식이 일어나니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유란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게 다예요?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라면,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네, 혼자 살다 보니까요. 동식이 민망해하며 말했어요. 이건 사람이 먹고 사는 밥이 아니에요. 유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변 억양이 섞인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장 보러 가요. 까치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 몸 망가져요. 유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에서 유란은 된장, 두부, 호박, 양파를 샀습니다. 동식이 계산하려 했지만 유란이 말렸어요. 제가 해야죠. 신세 지고 있는데. 신세라니요. 같이 사는 건데요. 동식의 말에 유란이 잠깐 멈췄습니다. 같이 산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유란이 부엌에 섰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쓰이지 않던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졌어요.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아내가 자주 끓여줬거든요. 동식이 말하자 유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였구나 싶었어요. 유란이 된장을 풀고 호박을 썰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동식은 거실에 앉아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3년 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어요. 다 됐어요. 유란이 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지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였어요. 동식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유란이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동식은 그런 정성이 고마웠어요. 유란 씨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 때문이에요. 유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딸이 한국 대학에 다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중국에서는 돈 벌기가 힘들어서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은 학교 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등록금이 밀려서 휴학 중이에요. 유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방에 나온 거예요. 돈 보내주려고요. 동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딸이 몇 살이에요? 22이에요. 제가 23에 낳았거든요. 어떤 공부를 해요? 경영학이요. 똑똑한 애예요. 성적도 좋고요. 유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돈 벌어서 다시 학교 보내줄게. 그 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다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동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을 나눴습니다. 된장국에서 사람 냄새가 났어요. 동식은 그게 그리웠던 겁니다. 유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마음을 나눈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집에는 매일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식은 3년 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며칠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라고 말했지만 동식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집이 따뜻해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란이 밥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다방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동식이 놀라서 물었어요. 선불금을 못 갚았거든요. 유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불금이요? 네, 500만 원이요. 그걸 갚아야 나올 수 있어요. 동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일종의 계약금이에요. 못 갚으면 계속 일해야 하고요. 유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거든요.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급한 돈이 필요해서 빌렸어요. 딸 등록금 때문에요. 동식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두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 거기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네, 빚을 갚을 때까지는요. 유란의 눈에 절망이 보였습니다. 동식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내 병원비로 대부분의 돈을 썼지만 마지막 적금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여행 가려고 모았던 돈이었어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뭐라고요? 유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500만 원, 제가 갚아드릴게요. 아저씨,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쓸 일도 없는 돈이에요. 동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그럼 안 되죠. 유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동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유란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계속요? 네, 계속요. 동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저씨,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알아가면 되죠.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유란 씨가 와서 집이 따뜻해졌거든요. 동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란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걸까? 정말 다른 건 바라지 않으세요? 네, 그냥 옆에만 있어 주세요. 다음 날 동식은 은행에 갔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여행 가려고 모았던 적금을 해지했어요. 통장을 보니 정확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좋은 일에 쓸 거예요. 동식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식과 유라는 다방으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며 동식이 말했어요. 이 여인과는 끝내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계약 끝내는 거잖아요. 돈 다 갚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다방 밖으로 나오면서 유란이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동식이 유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갚으려 울었고 동식은 함께 있어 달라며 마음을 털어놨죠. 다방의 주인은 끝냈지만 동식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식과 유라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어요. 유라는 매일 밥을 해주었고 동식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동식이 말했어요. 옥상에 올라가 볼까요? 옥상요? 네, 바람도 쐴 겸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여기 텃밭 만들면 어때요? 유란이 말했습니다. 텃밭요? 네, 상추랑 고추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식도 좋은 생각이라 여겼어요. 아내와 함께 하려던 일들 중 하나가 텃밭 가꾸기였거든요. 좋네요. 해봐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분을 사고 흙을 날랐습니다. 상추 모종과 고추 모종도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유란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흙을 만졌어요. 유란의 손에 흙이 묻었는데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상추에 작은 잎이 돋아났어요. 와, 정말 잘하네요. 유란이 신기해했습니다. 신기하죠? 생명이란 게요. 동식도 기뻤어요. 오랜만에 뭔가가 자라는 걸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은 빨래를 말리는 날이었어요. 유란이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동식도 도우러 올라갔어요. 이거 제 셔츠 맞죠? 유란이 하얀 셔츠를 들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유란이 셔츠를 펼쳐서 빨래줄에 걸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셔츠가 펄럭이면서 단추 하나가 풀렸습니다. 아, 셔츠 단추가 풀렸네요. 유란이 말하며 단추를 끼우려 했어요. 그런데 단추 구멍이 작아서 잘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동식이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도 돼요. 하지만 유란의 손이 떨려서 단추가 계속 빠졌어요. 동식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려 했는데 그때 유란의 손이 동식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죄송해요. 유란이 말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동식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유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저씨 좋아해요. 유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연변 억양이 더욱 또렷하게 들렸어요. 동식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55세 여성의 고백이었지만 가슴이 설렜어요. 저도 그래요. 동식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유란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63년의 인생이 조용히 떨렸어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유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동식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오후 바람이 부드러웠고 유란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옥상의 상추는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고추꽃이 작게 피어났습니다. 그날 바람은 부드러웠고 유란은 웃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평온했던 일상이 깨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동식이 문을 열어보니 다방 주인과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동식이 물었습니다. 유란 씨 있죠?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방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계약은 끝났잖아요. 계약 끝났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네. 유란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돈 가져왔어요? 남은 돈 말이에요. 남은 돈이 뭐예요? 500만 원 다 갚았잖아요. 동식이 끼어들었습니다.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진짜 빚은 따로 있어요.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계약서예요. 동식이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한자가 섞여 있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보면 5포인트 이율이라고 되어 있죠? 월 5% 이자예요. 뭐라고요? 1년 반 동안 밀린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동식은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5줄 계약서 중 3줄이 한자였고 2줄은 법률 용어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라니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동식이 화를 냈지만 남자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2천만 원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유란 씨 다시 데려갈 거예요.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준비 안 되면 유란 씨는 다시 일해야죠. 남자들이 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유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제가 잘못 봤어요. 괜찮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식도 막막했어요.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동식은 결정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용도가 뭐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2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상환 계획은 있으신가요? 천천히 갚을 생각이에요.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동식은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대출 받으셨다던데요? 은행에서 연락이 갔었나 봐요. 응, 그랬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필요해서. 아버지, 요즘 이상해요. 혹시 사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큰 돈이 필요해요? 동식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해할 리 없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동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별일 아니다. 별일이 아니라니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내 집이니까 내 마음이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더니 정말 이상하네요. 아들은 화가 나서 소리를 쳤어요. 나가거라. 네, 나가라고 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내 정신은 내가 차린다. 나가.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동식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란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들과 싸우게 됐네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식은 떠났지만 내 곁에 유란 씨는 남아있잖아요. 동식이 유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동식은 다방 주인에게 2천만 원을 건넸어요. 그렇게 모든 빚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천만 원을 갚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시 그들이 찾아왔어요. 또 뭐하러 왔어요? 동식이 문을 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자요, 이자. 한 달치 이자 500만 원이에요. 다방 주인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자라니요? 다 갚았잖아요.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죠.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또 그 복잡한 계약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증거 있어요?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500만 원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알죠? 남자들이 가고 나서 동식은 주저앉았어요. 끝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유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러다 집까지 뺏길 것 같아요. 그날 밤 동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식이 말했습니다. 유란 씨, 녹음을 해봐요. 녹음요? 네, 그 사람들이 오면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해봐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일주일 후 약속한 대로 남자들이 왔습니다. 유란이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돈 준비했어요? 잠깐만요. 정확히 뭘 갚아야 하는 건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동식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네. 월 5%씩 이자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금은 다 갚았는데도요? 당연하죠. 평생 갚아야 하는 거예요. 평생이라니요? 그게 싫으면 유란 씨가 다시 일하든지요. 남자가 유란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안 그러면 좀 다른 방법도 있고요. 혼자 사는 늙은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돈 준비할게요. 동식이 일단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가고 나서 유란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잘 들렸어요? 네, 다 들렸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일이세요? 사기와 협박이요. 동식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계약서의 문제점, 터무니없는 이자, 협박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유란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녹음이 있어요. 경찰이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고 협박이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수법은 요즘 많아요. 잡아야죠. 신고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동식과 유라는 불안했어요. 혹시 그들이 보복하러 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밤마다 문단속을 확인했거든요. 정말 잡힐까요? 잡혀야죠. 우리만 당한 게 아닐 텐데요. 그러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잡았어요. 다방 주인이랑 일당들 모두 구속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유란이 손을 떨었어요. 정말요? 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좋은 신고 해주셨어요. 유란이 전화를 끊고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순간 유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스트레스와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동식도 유란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저녁을 먹었어요. 유란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동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요. 네, 매일 이렇게 밥 먹고 살면 돼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유란이 고추를 따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일일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손님용 잔에 따르던 커피, 이제 내 잔에 따르는 여유가 생겼어요. 동식이 유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이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